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온인주입니다. 자, 우리에게 법이라고 하면 종종 좀 무겁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 법이 바뀌면 기업의 행동도 투자자들의 전략도 달라집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 이슈가 바로 이 법, 그중에서도 상법 개정안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잠시 후겠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에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3% 룰은 이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밖에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강화나 전자주총 도입, 사회이사 독립성 개선 등이 담겼습니다. 자, 다만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또 다른 쟁점이던 두 개가 빠졌는데요. 내용부터 잠깐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집중 투표제는 한 주 한 의결권 원칙에 관한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액 주주가 힘을 합쳐서 경영진 선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주가 100주를 가지고 있고 이사를 3명 뽑는다면 원래는 각 후보에게 100 이렇게 나눠야 했는데 이 집중 투표제를 쓰면 상대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주주가 이사를 다 독식하기 어렵고 소액 주주가 뽑고 싶은 사람을 실제로 선출할 힘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위원 수 확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감사위원 1명만 두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2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감사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하다 보니 회사의 돈 쓰임새나 경영을 더 꼼꼼히 감시하자는 취지겠죠. 이 두 부분은 이번에 빠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7월 임시국회 내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소액주주 권리와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지 아니면 기대만 키운 채 머무를지 여전히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이제부터는 법 통과 이후 또 현실화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맺은 새로운 관세 합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 단순히 두 나라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수출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는데요.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미국과 베트남이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한테 수출을 할 때는 20% 관세가 매겨집니다. 원래는 46%까지 매긴다고 했던 건데 낮춘 거죠. 그래도 20%면 꽤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환적 상품에는 40%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이 베트남 걸로 둔갑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반대로 미국이 베트남에 수출할 때인데요. 우측에 있습니다. 이때는 무관세, 즉 관세를 아예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은 미국의 농산물이나 보잉 항공기를 구입하기로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7월 8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나온 거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전반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의 주요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베트남과의 합의가 사실상 그 첫 번째 모델 케이스가 된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협상을 할 때 이게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도 이번 합의를 그냥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화면의 그래프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이제 미국 전체 수입 중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회색이 중국이고 진한 파란색이 베트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색 선, 즉 중국이 비중이 확 줄어드는 사이에 그 부분을 베트남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물건을 팔 때 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번 합의 때문에 베트남을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략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장과 경제 전반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당연히 관세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건 글로벌 금융시장엔 좀 우호적인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미국이 주요 국가들과 협상을 타결해 나가면 미국 무역의 이제 불확실성이 줄고 글로벌 투자 심리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관세 불확실성이 줄면 당연히 물가 압박이 좀 덜해지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고민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미국, 베트남 관세 협상은 중국을 견제하고 공급망을 재평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잘 드러난 사례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 경유 전략이 계속 통할까? 우리도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하게 될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필요해졌습니다. 자, 앞으로 한국의 수출 전략과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가 우리 기업과 경제에 줄 영향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